당장 꺼져. 너 같은 배은망덕한 애는 여기서 일할 자격도 없어. 사장이 민지의 짐을 길거리에 내던지며 고함쳤습니다. 이 애가 바로 그 애구나. 재벌한테 몸 팔려고 하는. 구경꾼들의 차가운 시선과 악성 댓글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시골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시 만난 그 남자.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모습에서 민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됩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기적은 과연 어떻게 완성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밤 11시 허름한 간판이 달린 만복 분식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민지가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손님이 별로 없었고 계산대 서랍을 열어보니 매출이 고작 1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민지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아버지 병원비와 자신의 등록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11시 반이 넘었습니다. 민지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었지만 옷 곳곳에 먼지가 묻어 있고 머리가 헝클어진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태영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영업하시나요? 민지가 뒤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의 초췌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뭘 드릴까요?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태영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지갑을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혹시 이 시계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태영이 손목에서 고급 시계를 빼려고 했습니다. 민지가 재빨리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시계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태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가 태영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양복은 좋은 것 같지만 구겨져 있고 구두도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만 주세요. 정말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태영이 작은 소리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목소리에 진짜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잠깐 망설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 구석자리에 앉으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민지가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육수를 붓고 떡볶이 떡을 넣으면서 삶은 달걀 2개도 함께 넣었습니다. 보통보다 양념을 조금 더 넣어 맛을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달걀도 드세요. 단백질 보충하셔야 해요. 민지가 떡볶이와 함께 달걀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영이 놀란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민지가 자신의 저녁으로 남겨둔 떡볶이를 더 가져왔습니다. 태영이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한 그릇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태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심 어린 친절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민지가 태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돈이 없어도 마음으로 밥 먹는 날이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고요. 태영이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를 한 입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떡볶이였지만
이렇게 맛있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태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민지의 손가락에 묻은 희미한 물감 자국이 태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물감이 손톱 밑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미술을 공부하세요? 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잠깐요. 지금은 휴학 중이에요. 왜요? 그림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요. 꿈보다는 생계가 먼저거든요. 민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영이 민지의 표정에서 깊은 아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민지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영이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내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접어둔 수표였습니다. 이걸로 떡볶이 값을 치르겠습니다. 태영이 수표를 민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민지가 수표를 대충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숙자가 주는 가짜 수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어떻게 밥값을 받겠어요. 민지가 수표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아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당장 잘 꽃하고 밥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세요. 민지가 태영의 손에 돈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태영이 민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존중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어요. 태영이 일어서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민지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세상에는 좋은 일도 분명 있을 거예요. 태영이 가게를 나선 후 민지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주워서 자세히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냥 낙서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지가 평소처럼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벤틀리였습니다. 민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방 앞 테이블에 고급 꽃다발과 명함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장미 꽃다발과 함께 고급 봉투에 든 명함이었습니다. 민지가 명함을 집어들며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제이커브 그룹 회장 강태영? 민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젯밤 떡볶이를 먹고 간 그 남자가 설마 재벌 회장이었을까요? 그때 사장 김만복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벤틀리를 보고 급히 온 것 같았습니다. 야, 민지야.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어? 왜 이런 차가 우리 가게 앞에 서 있어? 만복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는데요. 그냥 손님 한 분이 와서 떡볶이 드시고 가셨어요. 그 손님이 혹시 강태영 회장이었어? 진짜로? 만복이 명함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눈이 번뜩거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평범한 분이셨는걸요. 돈도 없다고 하셨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벤틀리를 타고 다녀. 너 정신 차려. 만복이 민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지 씨. 저는 강태영 회장님의 비서 이 실장입니다. 정중하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당황하며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민지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회장님께서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혹시 시간 내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 잠깐만요. 민지가 전화를 잠시 끊고 만복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강태영 회장이었나 봐요. 비서라는 분이 전화했어요. 만복이 눈을 번뜩이며 민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야, 이거 완전 대박이다.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재벌 회장이랑 친해지면 우리 완전 떼부자 되는 거야. 사장님, 너무 성급하세요. 민지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회장님께서 이민지 씨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민지 씨를 위해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 실장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우선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과 생활비,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 정식 채용까지 제안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물론 조건은 최고로 해드리겠습니다. 민지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복이 옆에서 손짓발짓하며 빨리 승낙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민지가 깊은 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실장의 목소리에 당황이 스며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동정으로 받는 도움은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지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복이 소리를 지르며 민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왜 그런 좋은 기회를 차버리냐고. 만복이 민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민지가 만복을 피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여기서 떡볶이나 튀기는 게 내 전부야. 만복이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번 돈으로 살고 싶어요. 남의 동정은 받기 싫어요. 동정? 이게 동정이야? 이건 기회야, 기회.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만복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떡볶이 값은 꼭 갚겠습니다. 단 돈이 아니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갚고 싶습니다. 이 실장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복이 몰래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민지가 일하는 분식집 사장 김만복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도와드릴게요. 만복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건가요? 우선 중개비가 필요하죠. 억 단위 정도는 줘야 제가 움직이죠. 그리고 민지 집안 사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고 빚도 많거든요.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도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요할 순 없어요. 이 실장이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복이 화를 내며 민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완전 망신당했어. 재벌 비서한테 개무시당했다고. 민지가 조용히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너는 평생 가난뱅이야. 아버지 병원비도 못 내고 평생 여기서 썩는다고. 만복이 민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민지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다시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어요.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방식?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만 세고 현실을 좀 봐. 만복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찬통들이 덜컹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3인분이랑 순대 주세요. 네, 잠깐만요. 민지가 서둘러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요즘 재벌한테 팔려나간다고 난리예요.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돈만 보고 살아요. 손님들이 민지를 수군거리며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얼굴을 붉히며 만복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에요. 뭐, 사실인데 왜 그래? 강태영 회장이 너한테 돈 준다며? 만복이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에이, 겉으로만 그러는 거지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해. 한 손님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맞아, 맞아. 고생은 싫어하고 돈만 밝히지.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참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마감 시간, 민지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습니다. 야, 민지야. 아저씨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봐. 네. 민지가 대답했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그 회장이 내 외모 때문에 관심 갖는 것 같은데 그냥 아저씨 말 들어. 어차피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만복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손에 쥔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인데 뭐가 문제야? 예쁘기라도 해야 재벌이 도와주는 거지. 만복의 말이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민지가 돌아서며 만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임금도 제때 안 주시고 휴게 시간도 안 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희롱까지 하고 계시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만복이 민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성희롱과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겠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든 채 말했습니다. 너 같은 밑바닥 출신이 감히 나를 고소해? 웃기지도 않아. 만복이 분노에 찬 눈으로 민지를 째려보았습니다. 민지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화가 나서 민지의 짐을 가게 밖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당장 꺼져. 너 같은 배은망덕한 애는 여기서 일할 자격도 없어. 민지의 가방과 옷까지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던 스케치북이 길거리에 흩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무슨 일인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가 바로 그 애구나. 재벌한테 몸 팔려고 하는 애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 참 한심하네. 돈만 밝히고 부모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민지의 귀에 칼처럼 들렸습니다. 민지가 무릎을 꿇고 흩어진 짐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복이 민지의 대학원 입시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미대 대학원? 가난뱅이 주제에 헛된 꿈이나 꾸고 있었네. 만복이 서류 몇 장을 찢으려고 들어올렸습니다. 민지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꿈 따위는 배부른 사람들이나 꾸는 거야. 너 같은 가난뱅이가 뭘 안다고. 만복이 소리를 지르며 민지의 스케치북도 집어들었습니다. 스케치북에서 민지가 정성껏 그린 그림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민지가 그린 아버지의 초상화와 꽃밭 풍경이 길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 있어? 효녀 코스프레는 만복이 민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 3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진짜 뻔뻔해. 가난하면 열심히 살지 왜 저런 꿈을 꿔? 부모 교육을 못 받은 티가 나네.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이 K펀드에서 고용한 전문 파파라치에게 상세히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파파라치가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고성능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절망적인 표정과 만복의 폭언 장면이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민지에게 다가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혹시 강태영 회장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민지가 고개를 젓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 증언에 의하면 강 회장이 당신한테 거액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주변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떡볶이 한 그릇 드시고 가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민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건가요?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민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만복이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애가 재벌한테 몸 팔려고 했어요. 한밤중에 혼자 만나서 뭘 했겠어요. 기자들이 더욱 흥미를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민지가 가방을 둘러매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 충격적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올라왔습니다. 제이커브 강 회장 미성년자 급식 알바생에게 떡볶이 대가로 10억 약속 및 부당 착취 의혹. 민지가 대학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를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메인 화면에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란을 보니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몸 판 거 아니야? 요즘 여대생들 수준 짰지 가난하다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부모 얼굴이 궁금하네. 이런 애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져. 민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민지를 쳐다보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의 얼굴 기사에 나온 그 애랑 비슷한데? 혹시? 진짜? 어디 보자. 두 학생이 핸드폰으로 기사를 확인하며 민지를 힐끔힐끔 바라보았습니다. 민지가 후드를 뒤집어 쓰고 도서관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에서도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저 애 같은데? 완전 대박이네. 실제로 보니 더 충격적이야. 민지가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휴학계를 작성하고 방 계약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지. 민지가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영이 이 실장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모든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해. 그리고 누가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지 반드시 찾아내. 네, 회장님. 수사 결과 K펀드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실장이 서류를 들고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럼 즉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해. 그리고 김만복부터 당장 구속시켜.
태영이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분노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미 조치했습니다. 노동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만복 분식도 폐쇄 조치했습니다. 민지 씨는 어디 있어? 그게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학에서도 휴학계를 내고 자취방도 정리했다고 하네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이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줬구나.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을 내가 망쳤어. 새벽 4시 서울역에서 민지가 시골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부숴서 버리고 현금만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완전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지.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서. 민지가 기차에 올라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민지가 자신의 그림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아껴왔던 마지막 물감과 붓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 꿈 따위는 사치야. 민지가 가방 속 깊이 그림 도구들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몸으로 하는 고된 일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시골 마을에 도착한 민지가 작은 커뮤니티 센터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붙은 낡은 공고문을 읽었습니다. 무료 급식소 봉사자 급히 모집 마이너스 숙식 제공,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을 뿐. 민지가 깊게 숨을 쉬고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지와 태영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민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저를 따라온 건가요? 아니에요. 저도 정말 우연히. 태영이 손에 든 양팔을 황급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고 있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태영이 급히 민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당신의 동정이나 시해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민지가 문고리를 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영의 선의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봉사자예요. 다른 의미는 정말 없어요. 태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손에 묻은 양파 냄새와 땀 냄새가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센터장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자애로운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새로운 봉사자구나. 어서 와라, 아가야.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그래, 민지야. 고마워라.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여긴 강태영이라고 해서 며칠 전부터 와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 할머니가 태영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놀란 눈으로 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영이 평범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 봉사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지야, 너는 주방에서 요리 도와주렴. 태영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줄 거야. 할머니가 민지의 등을 밀어 태영 옆으로 보냈습니다. 민지가 어쩔 수 없이 태영 옆에 섰습니다. 감자 깎는 법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태영이 자연스럽게 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특별 대우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지가 어색하게 칼을 받았습니다. 태영이 옆에서 조용히 감자 깎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와 태영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태영은 정말 평범한 봉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영이 혼자서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20kg짜리 쌀포대였는데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민지가 자연스럽게 한쪽을 들어 도와주었습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데요. 둘이 하면 훨씬 쉽죠. 고마워요. 태영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도 어색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었습니다. 민지가 밥을 퍼주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고맙다, 아가야. 네가 와서 음식이 더 맛있어졌어.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영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숟가락을 민지가 재빨리 주워서 닦아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새 숟가락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민지가 부엌으로 뛰어가서 깨끗한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민지의 손을 2번, 3번 잡았습니다. 태영이 민지의 변함없는 친절함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존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민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걱정이야. 할머니, 걱정 마세요. 좋은 일 분명히 생길 거예요. 민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봉사가 끝나고 2 사람이 센터 마당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시골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태영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지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당신을 힘들게 한 거요. 당신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힌 것 같아서. 태영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민지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아팠습니다. 지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받은 상처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태영이 민지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처음으로 태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전돈으로 해결되는 도움은 원하지 않아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걸 제안하고 싶어요. 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며칠 동안 당신이 요리하는 모습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태영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회적 기업은 어떨까요? 사회적 기업이요? 민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당신의 떡볶이처럼 따뜻한 음식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동시에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태영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해요? 민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미술적 감각을 음식 스타일링과 공간 디자인에 접목시키면 더욱 좋을 거예요. 미술은 이미 포기했어요. 민지가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능은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곳에서요. 태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지가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영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정말 동정이나 시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당한 사업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에요. 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민지가 태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가요? 제가 직접 사업을 배우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요. 당연하죠. 제가 체계적으로 멘토링해 드릴게요. 태영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겠어요. 민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영이 민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민지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제게 진짜 가치가 뭔지 알려주셨으니까. 태영도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약속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착한 밥상 본사 사무실이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민지가 직원들과 원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각종 상장과 언론 보도 자료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 달 무료 식권 배포는 목표치 120%를 달성했고요. 고용한 취약계층 직원들의 만족도도 90점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직원이 보고서를 읽어주며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다음 달에는 부산과 대구의 지점을 하나씩 더 열어봐요.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사장님. 이미 임대차 계약도 끝났고 직원 채용도 진행 중입니다.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 대상 요리 교실도 반응이 정말 좋아요. 대기자가 200명 넘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음식으로 연결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가 현실이 되고 있네요. 민지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지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대학원 졸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디자인학과 수석 졸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가치의 떡볶이 프로젝트 우수상, 사회적 기업 대상, 청년 창업 성공 사례 1위 등의 상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년 전 태영에게 배운 경영 노하우와 사업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읽어라. 진정성이 최고의 마케팅이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든다 등의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많이 성장했구나. 민지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태영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숙제를 해결했어요. 태영이 서류 봉투를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뭐예요? 무슨 숙제? 민지가 궁금해하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김만복에게 보낸 송금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체불 임금하고 명예훼손 배상금이에요. 법원에서 정한 금액 그대로 다 보냈어요. 태영이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익명으로 보냈죠? 제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당연하죠. 당신 이름으로 보내면 또 언론에서 시끄러워질 테니까요. 민지가 서류를 차근차근 읽어보며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 완전히 정리된 거네요. 마음이 홀가분해요. 맞아요. 이제 앞만 보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되죠. 태영이 민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오늘 오후에 커뮤니티 센터 봉사 가시죠? 할머니가 우리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갔는데 오늘은 꼭 가야죠. 민지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두 사람이 3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센터장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연로해 보였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자랑스러운 효자 효녀들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민지가 앞치마를 두르며 활기차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야. 민지, 네가 성공했다고 신문에 크게 났더구나. 할머니가 신문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 착한 밥상 CEO 이민지 3년간의 여정이라는 제목이 일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문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할미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우리 센터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내다니.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민지와 태영이 자연스럽게 손발을 맞췄습니다. 태영이 재료를 다듬고 민지가 요리를 하는 모습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3년간 함께 봉사하며 쌓인 호흡이었습니다. 태영 씨, 이제 정말 요리 솜씨가 프로급이 됐네요. 양파 써는 솜씨 좀 보세요. 선생님이 워낙 훌륭해서 그래요.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태영이 민지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대부분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분들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민지에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어제 신문에 난 거 봤다. 정말 대단하구나.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민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주눅 들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살라고 했지? 너처럼 착한 마음 가진 애는 반드시 복을 받는 법이야. 할아버지가 민지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지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덕분에 우리 손자가 일자리 구했다. 네가 추천해준 곳에서 취업했어. 정말요? 잘 됐네요. 민지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저녁 8시 봉사가 모두 끝나고 두 사람이 센터 앞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민지 씨, 잠깐 들를 곳이 있어요. 태영이 차를 세우며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요? 이 시간에?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 태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옛날 만복 분식이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예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떡볶이 모양의 조각상과 함께 작은 벤치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요? 민지가 조형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든 큰 기적을 기념하며 마이너스 2027년 11월 당신과 처음 만난 이 소중한 곳을 기념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태영이 조형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지가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랐습니다. 민지 씨,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보다 당신의 떡볶이 한 그릇에 담긴 존중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해요. 태영이 반지를 꺼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영원히 지켜줄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태영 씨, 민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도 당신과 함께 더 큰 꿈을 이루고 싶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영이 민지의 손가락에 반지를 정성스럽게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동안 조형물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일을 함께해요. 민지가 태영의 품에서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큰 기적의 시작이에요. 태영이 민지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진정한 사랑이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둔 행복한 순간 직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영의 주력 기업 제이커브의 지분을 대거 보유한 경쟁사 K펀드가 악의적인 기업 인수 합병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커브 이사회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K펀드가 우리 지분을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이 실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태영이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재 몇 퍼센트나 확보했어? 벌써 25%를 넘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한 달 안에 경영권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다른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편 K펀드는 태영의 자선재단 운영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허위 정보를 흘리며 재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이커브 재단 방만한 운영으로 수십억 손실, 청년 창업 지원 실패율 80% 넘어. 태영이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야. 우리 재단 성공률이 70%가 넘는데 K펀드에서 실패한 몇 개 사례만 골라서 과장 보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이커브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15%나 떨어졌습니다. 태영이 사재를 투입하여 방어했지만 K펀드가 대규모 해외 자본까지 끌어들이자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위기는 민지의 착한 밥상 사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제이커브 재단의 후원 중단으로 계획했던 전국 단위의 무료 급식 프로젝트가 전면 보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지가 착한 밥상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사장님, 재단 후원금이 끊기면 우리 프로젝트 절반 이상을 중단해야 해요. 지금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직원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영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연일 계속된 밤샘 업무로 인해 급성 심장 부정맥이 발병했습니다. 새벽 3시 태영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이 실장이 황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민지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 부정맥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지금 상태로는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심각한 표정에 민지가 절망했습니다. 민지가 중환자실 앞에서 하룻밤을 새우며 걱정했습니다. 사업 위기와 태영의 건강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끌어모아도 거대 자본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무력했습니다. 다음 날 민지가 태영을 대신하여 제이커브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사회실에는 K펀드 측 대리인들이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민지 씨, 강 회장의 건강이 걱정되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K펀드 대리인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태영 회장님은 곧 회복하실 거예요. 민지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이커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와 합병하는 게 나을 텐데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지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경영을 뭘 안다고 그래요? 이건 아이들 장난이 아니에요. K펀드 대리인이 민지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순간 착한 밥상을 통해 제기했거나 민지의 도움으로 자립했던 초기 멤버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할머니들과 직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센터장 할머니가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도와줄 게 있으면 뭐든 말해라. 할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문제라. 아니야. 따뜻한 떡볶이로 받은 존중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해.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3년 전 민지의 도움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캠페인을 조직하겠어요. 선한 연대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의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조직한 캠페인은 단돈 10,000원의 존중이 만든 기적을 지켜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소액 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재단 후원금과 위임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캠페인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해시태그 착한 밥상 지키기, 해시태그 선한연대,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민지가 이들의 예상치 못한 헌신적인 지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심은 작은 선의의 씨앗이 위기의 순간에 거대한 생명력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태영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태영이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태영 씨, 정신 차리셨어요? 민지, 회사는 어떻게 됐어? 태영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지켜낼게요. 당분간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회복에만 전념하세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은 믿고 맡겨주세요. 당신이 저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민지의 단호한 말에 태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영이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가 병실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위기를 자신들이 세상에 보여줄 진정한 가치의 승리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복도에서 이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캠페인 반응이 엄청나요. 하루 만에 후원금이 50억 원을 넘었어요. 정말요? 민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네, 그리고 위임장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K펀드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인간적인 존중과 선의의 가치가 거대한 자본의 탐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왔습니다. 민지가 굳건한 의지로 최후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사업 착한 밥상을 담보로 한 긴급 자금과 커뮤니티 연대 캠페인을 통해 모은 소액 후원금을 합쳐 총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을 K펀드의 악의적인 주식 매집에 대항하는 방어 자금으로 긴급 투입했습니다. 선한 연대 캠페인은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루 만에 전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K펀드가 의도했던 재단의 신뢰 붕괴를 완전히 막고 오히려 대중적 지지를 강화하는 놀라운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3일 후 민지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태영의 재단에서 과거 K펀드에 매수되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장님, 중요한 증거를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이 실장이 급히 민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K펀드에서 일했던 김 과장입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왔어요.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민지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K펀드가 제이커브 재단의 기밀 정보를 해킹으로 불법 취득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언론 조작 지시서도요. 김 과장이 USB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지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 K펀드의 명백한 불법 행위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업 정보 불법 취득, 언론 매수, 주가 조작 시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해요. 바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밥상 대표이자 제이커브 재단 임시 이사장 이민지입니다. 민지가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K펀드의 부당한 인수 시도와 명백한 기업 정보 불법 취득 행위를 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민지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카메라를 연신 눌렀습니다. 이 USB에는 K펀드가 우리 재단의 기밀 정보를 해킹으로 빼낸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언론사의 거짓 정보를 흘리라는 K펀드의 지시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선의의 가치입니다. 민지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K펀드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한 기업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K펀드의 불법 행위를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K펀드를 규탄하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K펀드는 여론의 극심한 비난과 검찰 수사 착수 예고에 직면했습니다. 주주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K펀드 대표가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민지 씨, 우리가 너무 심하게 나갔네요. 인수 포기하겠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세요. 민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제이커브 주식도 모두 매각하겠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K펀드는 결국 모든 매입 주식을 시장에 헐값에 매각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태영재단은 민지의 탁월한 위기 대응과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유동성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더욱 탄탄하게 재건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영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이사회실에서 모든 임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모든 게 민지 덕분입니다. 태영이 민지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지 씨의 탁월한 경영 능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지 씨를 재단의 공동 이사장으로 공식 추대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민지의 공동 이사장 선임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거대 재단의 공동 리더로서 선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한 영향력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태영이 민지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건강 악화가 오히려 당신의 숨겨진 잠재력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네요. 이 모든 위기가 축복이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요. 민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선의가 거대한 자본의 폭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경제계와 자선 분야에
새로운 윤리적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지는 착한 밥상을 그룹의 핵심 사회 공헌 사업으로 편입시켜 전국적으로 무료 급식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선의의 가치가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지와 태영의 유대감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마침내 모든 시련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태영이 재단을 안정화시킨 후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민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있을 결혼식에 대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사무실 창가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받았던 작은 존중의 가치를 이제는 수많은 사람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민지가 혼잣말을 하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작은 떡볶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한 태영과 민지는 호화로운 결혼식 대신 자신들을 도와준 커뮤니티 봉사자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감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은 처음 만났던 커뮤니티 센터 마당이었습니다. 센터장 할머니가 주례를 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작은 떡볶이 한 그릇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이룬 걸 보니 정말 감동스럽구나. 할머니의 주례사에 참석자들이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지가 입은 웨딩드레스도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선의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민지가 결혼 서약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영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든 기업과 재단을 통합하여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선한 연대 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그룹의 사오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였습니다. 그룹의 첫 프로젝트로 두 사람은 과거 만복 분식이 있던 바로 그 자리의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감 커뮤니티 키친을 설립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던 공간을 치유와 희망의 공간으로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공감 커뮤니티 키친은 민지의 착한 밥상 운영 노하우를 살려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의 식권을 무료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했습니다. 오픈 당일 커뮤니티 키친은 민지의 손길이 닿은 따뜻한 미술적 감성과 태영의 체계적인 지원이 결합되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기적의 공간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개장식에서 민지가 첫 번째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복 사장도 나타났습니다. 3년간의 법적 처벌을 받고 나온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만복이 민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만복이 떡볶이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공감 커뮤니티 키친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50개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고 민지는 여전히 매주 한 번씩 원래 키친의 주방 한켠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키친의 창립자이자 CEO로서
과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웃들에게 받은 정을 이제는 수많은 낯선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권력이나 부에 취하지 않고 항상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민지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늦은 밤 11시 초라한 행색의 한 청년이 키친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마치 몇 년 전 태영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직 재료가 남아 있어요. 민지가 청년을 맞아들였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며 삶은 달걀도 함께 넣었습니다. 청년이 감격하며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니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친절 처음 받아봐요.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다음에 꼭 갚으세요. 민지가 따뜻한 차 한 잔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갚죠? 돈으로 갚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언젠가 이 세상의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떡볶이가 되어주세요. 민지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커뮤니티 키친 한 구석에서 태영이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민지가 요리하는 날에는 몰래 와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태영이 민지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랑에 빠져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가장 행복해요. 민지가 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떡볶이 한 그릇이 세상에 영원히 순환하는 가장 위대한 자본이 되었어요. 태영이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태영은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선의의 가치를 확장했습니다. 선한 연대그룹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이들의 사례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물질적 성공을 넘어 인간에 대한 존중과 작은 친절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으로 전 세계에 회자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의 식권을 받은 그날 밤의 청년은 민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훗날 자신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을 차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의의 순환은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지와 태영이 키친 밖으로 나와 별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 몰랐어요. 민지가 태영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태영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대답했습니다. 민지와 태영의 이야기는 영원히 순환하는 선한 영향력 속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행복하게 마무리됩니다. 작은 떡볶이 한 그릇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지의 떡볶이 한 그릇처럼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관심과 존중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의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민지와 태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돈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따뜻한 말 한마디든 진심 어린 미소든 혹은 정말 떡볶이 한 그릇이든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